1심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 그리고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허위라고 판단을 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습니다. 반면에 항소심 재판부는 두 개 다 모두 무죄를 판결을 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측은요, 답변서에서 아니 3심은 법률심인데, 그러니까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인데 검찰이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 이 사건은 그러니까 상고심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장판사 출신의 경력에 그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이 사실관계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김문기를 모른다는 부분과 관련된 워딩을 대략 이제 표현해보면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이렇게 읽힌단 말이에요. 근데 2심 재판은 여기에서 골프를 안 쳤다고 명시적으로 안 했다. 이렇게 하고 또 사진을 확대한 것은 조작이 아니다. 이 부분이 제일 주된 거죠. 근데 저 문장을 보고 골프를 안 쳤다. 이런 취지로 읽는 것이 상식적이잖아요.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을 했다고 하면. 근데 2심 재판부는 말을 잘게 쪼개서 이게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부분이 이제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사진을 확대한 것이 조작이다. 이것이 이제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죠. 사실 조작이 되려면 없는 사람을 끼워 넣거나 확대를 함으로써 의미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나 이래야 이제 조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둘째, 국토부 관련 협박도 과장에 불과한 것으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으나 이것도 너무나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지요. 어디에도 협박이나 뭐 아니면 좀 약하게 말해서 압박의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3심이 법률심인데 판단할 수 있냐. 그 부분 이제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인 거는 맞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여태까지 체증법칙 위반, 그러니까 증거 판단을 잘못했다라든가 아니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급심의 사실 판단을 심사해 왔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실 사실오인뿐만 아니라 법리오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사실관계는 인정이 되는데 이게 유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판단을 함에 있어서 잘못했다는 게 법리오해죠. 예. 하여간 어떤 발언이 있었는데 이것을 잘게 쪼개어서 무죄라고 판단하는 과정에 법리오해가 있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상고 이유가 뭐 틀림없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 이제 보수층들이 특히 우려하시는 부분이 1심에서 유죄라고 다뤘는데 2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 분절을 시켜가지고 이게 무죄다 이렇게 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심은 법률심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다루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 측 주장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설사 법률심만 다룬다 하더라도 체증법칙 위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논리구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왕 그렇게 다루기도 하지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뭐 혹시 뭐 예를 들어 뭐 강간죄에 있어서 강간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는 사실 문제인데도 그런 증인의 증언들 가지고 그런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2심을 대등재판부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대등재판부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최근에 보도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대등재판부의 구성이나 그때 대등재판부의 어떻게 보면은 그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에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비판도 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될 때 더 자세히 좀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기존 허위사실 유포 관련 판례에 저희가 비춰보면요, 이번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례가 사실상 새롭게 탄생된 수준의 판례가 아니냐라는 게 이제 법조계의 판단인데, 그래서 더욱 이 사건에 대법원이 신경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예, 완전히 기존의 판례 틀을 깨는 판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앞으로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받는 사람이 별로 없게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위 조항으로 처벌받고 피선거권을 상실한 많은 사람들은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네요. 허위 사실 공표를 2심 판결과 같이 해석한다면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이 난무하고 선거판이 혼탁해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과거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2020년입니다. 당시에도 이재명 전 대표 관련해서 권순일 대법관, 여러분들 이름 기억나시죠? 그때도 그렇고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에서 새로운 판례가
좀 창조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런 식으로 결론 지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대변인님? 그렇죠. 그래서 지금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 그 판단이 재판 거래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냐면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화천 대위에서 변호사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가를 보수를 받아가지고요. 그 힘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지난번에 어떤 그런 대법원에서의 어떤 그 권순일 전 대법관이 주도해서 이재명 후보한테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번에서 대법관은 정말 엄중하게 지난번과 같은 그런 재판 거래나 의혹이 없는 아주 엄중한 그런 판단이 나와야 될 거라고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김익현 변호사님의 특급 강의 듣고 계십니다.